백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반드시 이제 이걸 알아야 아주 이제 복잡한 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센트럴 도그마. 이게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이게 한글말로는 제가 한글 중심 원리라고 하네요. 왓슨과 클릭이 그 센트럴 도그마 이 가설을 세우고 난 뒤에 196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발견은 1953년인가 아마 하게 돼요. 그 발견하는 것도 진짜 웃긴데 제가 조금 이따 시간 있으면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중심 원리가 이제 뭐냐면 백신을 우리가 지금 생산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 백신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다, 얀센이다, 뭐 파이자다, 또 뭐가 있죠? 그 미국 그 모더나가 아직 그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노바백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백신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노바백스를 맞고 싶은데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미국에서. 그런데요, 그 우리의 이 DNA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유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 정보가 뭔가 명령을 내려서 여기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 프로틴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DNA는 왜 존재하느냐? 프로틴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프로틴이 뭐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뼈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이해되시죠?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셀 시그널들도 만들어내고, 이 다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유전 정보가 뭐를 만들으라고 정보를 딱 줘야지만이 그 정보를 받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다 뭐 호르몬이다 뭐다 다 이것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틴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유전 정보는 우리 이 기능을 담당하는 이 단백질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지금 명령을 받고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심 원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DNA가 유전 물질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다시 바꿔서 할게요. 좀 이상하네. 자, 다시 한번. DNA가 프로틴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뭐죠? 얘는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틴을 생산해내는 거고, 이 중간에 반드시 뭐가 하나 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RNA입니다. 그러니까 DNA에서 바로 RNA로 프로틴으로 넘어가지 않고 DNA에서 RNA를 거치고 난 뒤에 반드시 프로틴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 가설을 세우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은 너무 잘 알려진 생물책, 분자생물학 책 제일 앞에 펴면은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하나 알려고 이거 하나 밝혀내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왓슨과 클릭이. 사실은 이제 왓슨과 클릭이 받을 건 아니었죠. 로잘린 프랭클린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X선을 가지고 X선 회절이라 그래가지고 X선을 쏴가지고 이 그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뭐 염기 배열 같은 이런 구조들을 연구하는 여성이었어요, 이 과학자가. 근데 이 과학자의 연구 그 실적을 왓슨과 클릭이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어떻게? 듣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써먹어 버리는 거야. 약간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도둑질 한 거죠. 사실은 제일 먼저 발견한 거는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그 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사실은 발견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요, 65년에 로잘린 프랭클린이 노벨상을 못 받아요. 나머지 도둑질 한 놈들은 다 받고 제일 먼저 이걸 발견한 여자는 못 받아요. 왜 못 받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벨상은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상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견을 했어도. 로잘린 프랭클린은 59년에 죽게 돼요. 1959년에. 62년에 노벨상을 탔는데, 이 여성과학자가 죽게 돼버리죠. 죽은 이유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X선을 쏜다고 그랬죠. 쏴가지고. 그러니까 X선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여성 과학자이기 때문에 X선이 여러분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한 이게 라디에이션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싫어한다는 그거죠, 그렇죠? 이 방사선입니다. X선도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X선 촬영할 때 그 방사선 찍는 사람들은 여기 옷 같은 걸 입어요. 그 이제 옛날엔 납을 입었는데 요즘에는 뭐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사선은 이거 투과를 못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라디에이션으로 계속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거를 실험을 하지만 자기도 어떻게 돼요? 맞게 되죠. 그래서 방사선을 가지고 워낙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소암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59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 방사선이 아주 무서운 거죠.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로젤린 프랭클린 얘기를 하네요, 제가. 잠깐만, 이거 다 지우고. 이걸 써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막 헷갈리죠. 신부님 이게 뭔지 또 이제 모르겠네. 이제 막 점점 이제 헤매게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저희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 바로 옆에 그 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 그 두부 가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음식하다가 이제 두부 필요하면 어떻게 해? 저한테 아직도 저는 기억나. 준열아 두부 사왔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제가 두부 사왔나? 라고 두부 사와?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 이거 누가 내려? 엄마가 내리지, 그치? 예, 이거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DNA가. 두부 사와 그러면 나는 막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두부 만드는 그 공장은 아니지만 조그만 두부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저씨가 막 그때 막 두부를 막 이제 찍어내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사오라는 두부는 딱딱한 두부 말고 두부 중에서도 좀 연한 두부를 사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 줄까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요 연한 두부 딱딱한 거 말고 연한 두부 주래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그래 그러고 이제 막 딱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연한 두부를 딱 줄 거예요. 연한 두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RNA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명령을 반드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달자 역할을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전달하면서 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틴은 뭐냐면은 이 명령을 전달받은 전달자로부터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문서를 자기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주문서를 받고 그대로 만들어서 줘야 되죠, 그렇죠? 그거 만들어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중간에 전달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RNA예요. 자, 근데 우리 그 백신 중에 파이자나 모더나가 무슨 기반 플랫폼이죠? mRNA 기반 플랫폼이에요. 이게 바로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부님 RNA는 알겠는데 이 M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뭐의 약자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뭐예요, 여러분? 메신저요. 미국 분들에게 많잖아. 뭐예요? 이게 뭐라 하지? 한국말로 전령이란 거 아시죠? 전달해 주는 사람. 우체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 사와 그러면 어떻게? RNA인 나는 연락의 두부 공장을 뛰어가죠. 그 두부 공장을 뛰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프로틴이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찍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머리카락 만들어라는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 만들어라는 이 명령을 내려요. DNA에서. 그러면은 이 RNA가 머리카락 만들어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우체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틴 만드는 공장에 가서 뭘 만듭니까? 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거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DNA에 아주 좀 강하게 머리카락을 많이 만들어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명령어를 많이 타고나지 않은 축에 끼는 거죠. 그렇죠? 뭐 아니면 머리를 빨리 빠지게 하는 뭔가 나 왜 진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슬퍼. 자, 어쨌든 이게 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백신이다. 그러면 항체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 그렇지? 항체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 mRNA가 이 항체 만들어라는 명령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공장에 가가지고 이 프로틴 항체 안티바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항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백신은요, 열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체라는 거 아까 열쇠 구멍이라고, 자물쇠라고 했잖아요. 자물쇠를 만드는 건 아니라 이 열쇠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만드는 거는 이 열쇠를 토대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자물쇠를 만들어내잖아. 이해되세요? 그 자물통을 만들어내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형이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원래 모양, 그러니까 이 여기에 맞는 잔물통을 만들려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이게 잔물통이 이렇게 있다.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잔물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잔물통에 해당되는 정확한 열쇠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규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지 요거를 토대로 잔물통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물통을 만드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하지만 열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외부에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뭐다? 이게 백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이따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서 파워포인트 보면서 아주 이제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네이처 논문에 나오는 건데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자,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DNA가 이렇게 있죠. 더블 스트랜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두 가닥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자매님이. 아니, DNA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왜 꼭 이거 얘를 만들어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면 되잖아. 자, 바로 갈 수 없는 이유가요. 일단 이 DNA는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다 결합이 돼서 연결이 돼 있잖아. 이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안정화되어 있고 요거는 봐요. mRNA는 봐. 딱 한 가닥이지. 그럼 이런 놈들이 이동이 쉽겠어? 쉽지 않겠어? 굉장히 쉬워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붙잡고 있는 놈이 없기 때문에 지 혼자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핵에서 뉴클리오스, 사이토플라즘, 그러니까 세포질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DNA는 도저히 무게가 많아서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 출발선에 스모 선수, 200kg짜리 되는 스모 선수랑 50kg짜리 되는 육산 선수가 있다. 시작. 자, 준비 시작 땅 하면은 누가 1등 하겠어요? 당연히 육상 선수 50kg짜리가 1등 하겠죠. 그렇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합니다. 근데 이 스모 선수는 이동하기 되게 힘들겠죠. 이게 당연히 한 가닥이 무겁겠어요? 두 가닥이 무겁겠어요? 당연히 두 가닥이 무겁죠. 예. 그래서 이동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진화가 됐지만, 진화가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진화되도록 설계를 누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주 이게 정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mRNA를 갖다가 보통 리보점이라고 하는데, 라이보조말 RNA, 보통 이제 코돈이라고 해서, 이거는 설명하면 또 시간이 지금 빨리 이제 끝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단백질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mRNA에 이 라이보솜이 이제 갖다 붙음으로써 계속 여기 프로틴을 만들어요. 이게 사실 프로틴이라고 하지만 프로틴이라기보다 이 아미노산 아시죠? 예, 20가지 생화학에서는 옛날 생화학 공부할 때 막 20가지, 저는 학부는 이제 생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막 이 20가지 막 다 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미노 애시드, 산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들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다 아미노산인 거예요. 아미노산이 다 묶여서 이게 여러 개가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이게 프로틴이 돼버리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조금만 좀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기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이게 이제 왓슨과 클릭입니다. 이 이중 나선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이 로잘린 프랭클린은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진짜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성 과학자가 사실 X존을 쏴가지고 이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거를 듣고 그냥 이걸 이제 모델을 만들어냈죠.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다음.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제 생리의학상하고 뭐 다른 뭐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 보면 여자가 하나도 없죠. 이 당시만 해도 이 과학계가 이랬습니다. 아마 살아 있었어도 아마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얼마 5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남녀 차별이 굉장히 과학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이중나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시면요. 이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클릭이 썼나, 이중나선을 클릭이 썼는지 왓슨이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다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이 DNA에 이게 뭐야? 이거 해커가 이 컴퓨터에 있는 DNA 자료를 뽑아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거를 프린터로 연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이 해커가 이 안에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를 빼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USB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 USB에서 정보를 싹 담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프린터에 갖다 꼽아가지고 프린터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본체 내부에 있는 정보를 뭐가 우리가 DNA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빼가지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 mRNA, 메신저 RNA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종이로 뽑아버리면은 프로틴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니까 너무 쉬워. 그치? 아, 난 왜 기도하면서 이런 것만 생각나. 아, 미치겠어. 다음. 아, 이거 논문인데요.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하이폭시아 리오시네이션 제 이름 있죠? 우리 이게 4명이 사단이었어, 사단. 이 4명이 지지고 볶고 맨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맨 뒤에, 논문 맨 뒤에 있는 사람은 corresponding 그 author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저기 뭐야 교신 저자입니다. 교수의 교수. 그러니까 제일 대빵은 항상 제일 뒤에 씁니다. 쓰고 이 차례대로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저널명입니다. 보통은.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이제 학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 사람 출신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다음 패스. 제가 이제 그 논문 뒤로 다음으로 쓴 논문이 이제 펩스 레트라는 논문인데요. 제가 SCI를 좀 자랑을 좀 하면 SCI를 한 8편 정도 냈는데 8편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아주 제일 제가 갖고 있는 논문 중에 제일 뭐라 그래야 돼? 제일 페이머스하다는 걸 뭐라 해야 되지? 뭐라 그래야 돼? 아씨. 유명한다기보다 저명한 제일 저명한 논문이 펩스레터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EU 아시죠?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유럽생화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널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저널이죠. 이거 봐요. 또 4명 이름 똑같이 나오죠. 이 4명이 그냥 쥐지고 먹고 싸우고 막 그냥 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하버드에 계셔요. 양지김 이 선배는 지금 중대에 계시고 여기는 연대에 계시고 저만은 아니지 뭐 어쨌든 뭐 쟤만 제일 잘 됐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예수의 뭐가 됐죠? 신부가 됐잖아. 자,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다음 이 보시면은 하이폭시아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저산소증인데 우리가 이제 세포가 저산소 상황에 이제 머물게 되면요, 세포가 이제 내가 산소가 없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산소가 없다라는 걸 내려야 되죠. 그래야지 산소 없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세포가 산소 없다라고 하면은 산소 없는 상황에서 발현하는 프로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프1 알파라는 프로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하이폭시아라는 거에 산소를 점점 없는 시간을 늘리니까 점점 얘가 더 시꺼매지죠, 그렇죠? 없을 때보다 단백질이 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웨스팅 블라팅이라는 이 실험 기법으로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는 그 실험 기법이죠. 단백질이 어떻게 익스프레션 되는가, 그러니까 발현이 되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아마 과학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셨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더 많아지죠. 근데 신기한 게 보세요. 이때부터 제가 산소를 다시 집어넣었어. 리옥시게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산소를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요. 산소를 다 집어넣었더니 이 단백질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죠.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을 때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산소 없는 상황이야. 그 위급한 상황인 거 알리라고 하는 프로틴이 요 프로틴이야. 근데 다시 산소가 들어오니까 어때? 이제 위험하지 않아. 이제 풀어. 그래서 그 단백질이 더 이상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 이제 다시 안정화된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싹 사라졌죠. 이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뒤에 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폭시아는요. 세포 내에서 저산소증에 우리가 빠질 때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경우냐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계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은요, 자기 세포 내에서 세포 자체가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산소가 막 들어가고 이 난리를 펴요. 그러면 세포가 굉장히 사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호르몬에도 영향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하이폭시아에 빠지는 우리가 임상적인 증상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 빈혈입니다. 빈혈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아주 큰일 나요. 빈혈이라는 게 헤모글로빈이 없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이게 산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철 맞나요? 철이 코
코팩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헤모글로빈을 잡는 그 코팩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림으로써 코팩터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도 없어지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산소도 못 잡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게 저산소증이 벌어지면요. 이게 지금 M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로 보통은 암 있잖아. 암 표지를 이 MN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로 식별을 하는데 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빈혈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세포한테는요. 물론 이제 암 세포가 생성되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게 이제 보통 이거 지금 암 할 시간이 없는데 G1S, G2M 모든 세포는 이 세포를 주기로 돌게 되는데 이 암이 왜 생기냐면요. 여기와 여기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체크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다 걸러내. 여기서 위병소 아시죠? 위병소 총 들고 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딱 막아야 됩니다. 막고 야, 너 죽든지 돌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총을 쏴 죽이든지 돌아가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셀 사이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표로 이제 활용한 게 이 MN인데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빈혈 이런 거 굉장히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아주 큰일 나요. 빨리 가서 뭐를 해야 돼. 예. 다음. 이것도 이제 그 톡시콜로지라는 저널인데 미국 독성학회에서 발간하는 독성학회지인데요. 여기 또 이름 있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똑같은 놈이 이제 지겨워. 4명. 4명이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그냥 안 그랬는데 얘는 이제 P53 미디에이터 데미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림포사이트 이게 데스페록사민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폭시아를 이거를 먹게 되면은 이게 약품인데요. 이걸 먹게 되면은 하이폭시아 상황에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거 치료약으로 써요. 탈미세미아라는 그 질병의 치료약으로 많이 쓰는데 이 치료하고 하면 그 치료는 되지만 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지금 설명 못 드리겠네요.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 암을 제가 좀 캔서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걸 했는데 지금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뒤에 거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이게 지금 남았군요. 이 지금 복잡하죠. 그러면 좀 쉬다가 해도 되겠죠. 쉬고 좀 머리를 식히고 이 복잡한 거를 지금 이제 드디어 설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시고요. 11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